안녕하세요. 진로 설계 수업 7주차 1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수행평가 과제였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것은 좀 어땠나요? 작년 수업 때 이 과제에서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했고 고민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막상 이력서를 적어보려니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이 대다수 학생들의 분위기였고요. 물론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이력서를 잘 쓰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중요하다 생각한 건 한 번쯤 본인의 이력을 객관하여 고민해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입학하기 전 본과에선 2017년부터 2018년도 2년간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연합 오디션이었습니다. 5군데에서 10군데 기획사, 캐스팅 매니저를 섭외하고 학교로 찾아오는 내방 오디션을 진행했었죠. 물론 학교를 졸업하고도 본인의 음악 성향에 따라 오디션을 따로 지원할 수 있겠지만 학과 차원에서 혹은 제가 학과 학생들에게 오디션을 통해 기회를 제공하고 꼭 오디션에 합격하지 않아도 그 오디션을 준비하는 연습 과정에서 공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었죠. 허나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바로 오디션 지원서의 자기소개 부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오디션을 위한 선곡에 대한 상의가 아닌 몇 줄 안 되는 자기소개 부분에서 도움을 얻고자 무수히 많은 학생들이 제 연구실로 찾아오는 것을 보며 차후 수업에서 이 부분을 꼭 다루고 넘어가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었고, 그 이후 년도 진로설계 수업 때는 꼭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교육과정에 넣어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서두면 다들 눈치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번 7주차의 수업 내용은 이력서 작성 방법에 대해 기술해볼까 합니다. 기업에서 취업 희망자를 뽑기 위해 가장 먼저 보는 서류 중 하나가 이력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사 담당자는 왜 면접을 보기 전에 이력서를 확인하는 걸까요? 이력서란 취업을 위해 회사나 조직에 제출하는 대표적인 문서 중 하나로 개인의 신상 정보, 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이력서는 일반적으로 조직의 인사 담당자가 취업 희망자를 채용하기 위해 처음으로 접하는 문서이며, 취업을 하려면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자신의 능력이나 경력 등을 적절하게 포장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업체의 인사 담당자의 시선을 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력서는 입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따로 양식을 정해주지 않는 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나 인사 담당자가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력서의 구성 내용은 첫 번째, 인적사항. 인적사항은 사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입니다. 주소는 주민등록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며, 사진은 첫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므로 3개월 이내 촬영한 것을 사용하되 좋은 인상과 부드러운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서류자는 결과를 전화나 우편, 이메일로 통보하게 되므로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하도록 합니다. 사진 관련해서 기억나는 일화가 있는데, 학교에 오기 전 저도 음악 관련 회사에서 근무할 때 콘텐츠 팀 구성을 위해 종종 인사 담당자로 서류 검토와 면접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음악하는 회사인이 나름 튀어보겠다고 이력서에 본인 사진란에 전신 사진에 독특한 포즈를 취한 사진을 제출한 구직자가 있었는데, 문제는 음악을 하는 저도 이력서에 그런 사진에 부착한 것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대다수의 경우 음악팀의 담당자 외에 인사팀 구성원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관리팀, 인사팀, 영업팀 등등 회사는 작은 회사라 할지라도 각 팀이 모여 회사라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며, 인사를 담당하게 되는 각 팀에 음악과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 볼 경우 어땠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만 말한다면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켰던 기억이 나네요. 두 번째, 학력 및 경력사항. 전체적으로 빈약해 보인다고 초등학교부터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 담당자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이므로
지정된 항목이 없는 경우 고등학교부터 기입합니다. 입학과 졸업일도 확인하여 기입하고 특히 지원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종과 본인의 경력과 일치하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를 우리 쪽에 연결하여 생각해보면 실용음악과에 들어오기 위해 면접에서 음악적 능력치가 같다는 전제하로 얘기할 때 고등학교에서 밴드 동아리를 통해 합주와 그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을 경험한 학생과 이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학생의 비교 면접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학생을 선택하게 될까요? 세 번째, 자격사항. 자격증은 취득 날짜와 기관명을 정확히 기입하고 미미한 자격증이라 생각돼도 회사나 직종에 관련 있는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입합니다. 여러 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 회사나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은 위에 위치시켜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뉴스를 예로 들어보면 그날 가장 중요한 뉴스는 뉴스의 어디에 배치할까요?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에 배치합니다. 이는 첫 번째와 마지막이 심리학적으로 가장 임팩트가 강하기에 의도하여 배치하는 것인데 바꿔서 우리에게 익숙한 공연으로 생각해도 오프닝과 엔딩 무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학과 정기 공연에서도 오프닝을 누가 하는지 엔딩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 학생들이 참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력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종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상단에 의도적으로 배치하여 눈에 띄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벌사항 및 마무리. 상벌사항은 교내 외의 행사나 대회에서 수상한 사실을 기록하는데 특히 외국이나 공모전 등과 관련된 수상 경력을 반드시 기입합니다. 내용을 모두 기입하였다면 다시 한번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다음은 이력서 작성의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목표와 일관성. 경력 개발의 목표와 지원하는 목적, 전체적인 이력서 흐름에 일관성을 갖고 지원자에 대한 확인을 갖게 하고 신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격사항뿐만 아니라 수상 경력, 대내적인 활동 등 자신의 능력이나 장점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사항을 기술하여 채용 담당자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 자주 작성하며 익혀야 할 것이며 그 이전에 수상 경력과 대내적인 활동을 만들어야 가능한 부분이기에 시간과 계획을 명확히 설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과장됨 없는 솔직함. 기업체에서는 성실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결코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되며 이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허위사실이 면접 과정에서나 입사 후에라도 밝혀지면 입사가 취소되므로 반드시 사실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성실이란 단어에서 난 음악하니까 나한테 해당되지 않아 라고 생각한 학생 혹시 있을까요? 학생들이 가장 착각을 많이 하는 것이 음악은 혼자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혼자 음악을 한다는 것은 필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아마추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 구축되는 주변 환경일 뿐입니다. 실제 가수를 기준으로 앨범 작업이 시작되면 작곡, 편곡, 레코딩, 믹스, 마스터링, 앨범 아트워크, 사진 작가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인 담당자와 셀 수 없는 협업을 해야 합니다. 이 협업이 잘 풀려 한 번의 미팅으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작곡가와의 미팅은 셀 수도 없이 만나 곡에 대한 디렉이나 음역 등의 멜로디 라인 조율 후 편곡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면 본인의 음색이나 음역 주파수에 따라 편곡 악기 배치를 의도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레코딩 시 작곡자의 보컬 디렉을 거쳐 녹음 엔지니어와의 다양한 마이킹 방법을 통해 레코딩한 후 마지막으로 앨범 아트워크 사진 작가와의 촬영으로 기본적인 단계가 끝나게 되는데 이때 전문 분야의 사람들과의 미팅에서 시간 약속 혹은 성실함이란 더 좋은 인상을 주게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정성 들여 작성. 과거에는 기업들이 북한문 혼용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요즘은 그렇지 않으므로 한자는 꼭 필요한 부분만 쓰도록 하고 오탈자가 없도록 주의합니다. 틀린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액을 사용하여 지우고 고쳐 쓰기보다는
새로운 용지에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사실 한글의 경우 우수한 글자이나 하나의 색조차도 표현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맞춤법에서 종종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요한 문서나 사업 제안서의 경우 맞춤법 검사기를 종종 애용합니다. 네 번째, 실무 능력 위주로 작성. 이력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가능하면 자세히 실제 수행했던 과제나 업무, 성취 업적, 담당했던 프로젝트 등을 기술합니다. 또한 경력사항의 업무 달성도 및 성과는 요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희망하는 업무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력서를 작성할 때는 자신의 직무 능력 및 경력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도록 부각시켜 작성하도록 합니다. 자격증은 국가공인 또는 국제공인 자격증을 중심으로 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컴퓨터 등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이나 면허증 등 특기할 만한 내용을 기록하고 응시 기업이나 업무와 관련된 연구 업적 및 아르바이트, 상벌, 외국어 관련 시험 성적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연락처 및 응시 부분 표기. 이력서에는 직접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명기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업무와 지원하는 응시 부분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단정하고 규격에 맞는 사진. 사진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최근의 것으로 정해진 규격에 맞는 것을 정확히 첨부해야 하며, 사진은 그 사람의 인품을 판단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자세가 바르며 두발, 복장 상태가 단정하고 깔끔한 정면 상반신 사진이 좋습니다. 과도한 포토샵은 오히려 독입니다. 예전에 면접에서 아예 다른 용모의 사람이 들어와서 놀랬던 기억 또한 나네요. 여기까지 내용으로 진로석의 7주차 1교시를 마치고 2교시에 이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